여러분, 우리나라 생산성이 오르면 우리 월급도 오를까요?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랑 무역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질문의 답을 국제무역 이론의 핵심, 바로 상대적 임금과 상대 가격의 관계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역을 하면 나라가 잘 살게 된다. 근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바로 내 월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과연 오를까요? 아니면 혹시 내릴 수도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핵심 개념부터 차근차근 아주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우리 똑똑한 학생들, 슬기 학생과 호기 학생이 질문을 하나씩 던져주었네요. 슬기 학생은 교수님,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역이론 전체에서 어디쯤 있는 건가요? 하고 큰 그림을 궁금해하고, 우리 호기 학생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아니, 무역이랑 내 월급이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묻고 있네요. 아주 좋은 질문들이에요.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시작해보죠. 먼저 슬기 학생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비교 우위에 따라서 나라들이 무역을 하면 서로 이득을 본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이 그 이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각 나라의 임금, 그러니까 우리 월급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격하고 임금의 관계를 알아야만 무역의 진짜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바로 생산성입니다. 이 리카도 무역 모형의 가장 핵심적인 가정이 뭐냐면 한 나라의 임금 수준은 바로 그 나라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노동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물건을 잘 만드느냐가 바로 월급을 결정한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전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금과 생산성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화면에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떴죠. PX는 W 곱하기 ALX다. 이게 대체 무슨 외계어인가 싶으시죠? 걱정 마세요. 저랑 같이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볼 거니까요. 자, 여기서 PX는 X라는 상품의 가격이고요. W는 시간당 임금, 우리 시급 같은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ALX. 이건 뭐냐면 X 상품 한 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을수록 이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결국 이 공식은 상품 가격 이꼴 시간당 인건비 곱하기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푸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직관적이죠? 좋습니다. 이제 이 기본 개념을 딱 장착하고 드디어 두 나라가 무역을 하는 국제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고 흥미로운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 계단 모양의 그래프. 이게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딱 보기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가로축인 상품의 상대 가격이 변할 때 세로축인 국가 간 상대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저랑 같이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올라가 보시죠. 우선 전체적인 모양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X제의 상대 가격이 점점 비싸질수록 그래프가 계단처럼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상품의 상대 가격이 두 나라의 상대 임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럼 가장 낮은 첫 번째 계단부터 한번 보시죠. 이 평평한 구간에서는요, X제의 상대 가격이 아직은 좀 싼 편이라서 X제의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러니까 X제를 더 싸게 잘 만드는 한 국가만이 X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의 상대적인 임금 비율은 이 수준에서 변하지 않고 쭉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호기 학생이 여기서 질문하네요. 교수님, 근데 왜 갑자기 선이 팍 하고 수직으로 점프해요? 우와, 정말 핵심을 짚었어요. 바로 이 지점이 하이라이트입니다. X제의 상대 가격이 어느 특정 지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전에는 생산성이 낮아서 X제를 만들어봤자 손해였던 다른 나라가 이제는 X제를 생산하는 게 이득이 되는 그 지점이 온 거예요.
전 세계의 생산 패턴이 바뀌는 바로 이 순간 두 나라의 상대 임금 비율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면서 점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단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X제의 상대 가격이 아주 높아져서 한 나라는 X제만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다른 나라는 Y제만 생산하는 이른바 완전한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구간이에요. 이때 두 나라의 상대 임금은 아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와, 우리 슬기 학생이 딱 정리를 해주네요. 아하, 그러니까 상품의 상대 가격이 어느 나라가 뭘 생산할지 정하고 그게 결국 두 나라의 상대적인 임금을 결정하는 거군요. 바로 이겁니다. 완벽해요. 정리하자면 상품의 상대 가격 수준에 따라서 국가별로 생산하는 물건이 달라지고 그 생산 패턴이 바로 두 나라의 상대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이 계단 그래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좋아요, 교수님. 그럼 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그 상품의 상대 가격 자체는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건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러 가시죠.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전 세계 시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우리가 방금까지 머리 싸매고 봤던 그 계단 모양 그래프 있죠? 그게 바로 이 세계 시장의 상대적 공급 곡선, 즉 RS 곡선이 되는 겁니다. 각 나라의 생산성이 그대로 이 계단 모양으로 반영된 결과물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이 물건을 이 가격에 얼마나 사고 싶어 하는지를 나타내는 우하향하는 상대적 수요 곡선 RD 곡선이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 두 곡선이 만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 시장의 균형 상대 가격이 딱 하고 결정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보세요. 세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바로 그 가격이 우리가 아까 봤던 계단 그래프에서 어느 계단에 서 있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단의 높이가 바로 두 나라의 최종 상대 임금이 되는 거죠. 와, 정말 경이로운 메커니즘 아닌가요? 자,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생산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임금과 가격을 거쳐 마침내 세계 시장의 균형점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머릿속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핵심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흐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각국의 상대적 생산성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유리한지, 즉, 비교 우위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계단 모양의 상대적 공급 곡선을 만들어내고요. 여기에 전 세계의 상대적 수요가 와서 만나면 세계 시장의 균형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격이 최종적으로 양국의 균형 상대 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모든 것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착착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제경제학. 처음엔 용어도 어렵고 그래프도 복잡해서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걸음씩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복잡한 뉴스 속에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는 진짜 즐거움이고 세상을 이해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TV에서 무역협상이나 국제 유가가 변했다는 뉴스를 볼 때 그냥 흘려듣지 않게 될 겁니다. 아, 저것이 국가 간 생산성 차이에 영향을 주고 결국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임금 수준, 즉 우리 월급에도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